나라에서는 공공재개발을 1000명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공공이 주도해서 서울 도심 안쪽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한 상황이에요. 그 팁만 알면은 우리가 2, 3천 가지고 그런 나라에서 얘기해서 팁을 줬던 재개발지에 선점 투자를 2, 3천 이런 소액으로 해놨다 그러면 3, 4년 뒤에 일을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의 이효중입니다. 네, 6월 17일 날 또 규제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좀 강력하다고 느껴질 만큼, 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이제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강력한 규제인데, 뭐 20번째인지 21번째인지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한 번의 규제가 발표가 됐고, 또 시장은 한 번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냥 넋놓고 이런 정부의 규제책에 움츠러들면서 이제 뭐 기회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오늘은 좀 파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뭐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지금 뭐 아파트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소액,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굉장히 큰 거액인데 부동산으로 따지면 소액이죠. 이런 적은 자금을 가지고 이번 규제를 피해가면서 재개발을 선점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 준비를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좋은 좀 참고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제 규제가 나왔는데요. 이번 규제는 좀 이렇게 어이가 없다 싶을 정도로 좀 강력합니다. 이게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라고 이제 공론화가 될 정도로 좀 강력하다고 했는데, 이제 없는 사람이 대출을 얻어서 갭 투자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일대를 거래 허가제를 도입을 했다는 뉴스고요.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게 기준이 있잖아요. 빌라, 뭐 주택 같은 경우는 18제곱미터, 그러니까 뭐 5평 좀 넘어가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20제곱 이상인데, 이거 토지를 허가 뭐 이런 거 없이 이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런 매수 가격의 30%까지 벌금형을 내린다고 하니까 이거 뭐 굉장히 무섭죠. 뭐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으니까 뭐 따로 말씀도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산 정비창 얘기 꺼내면서 일대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은 게 이제 얼마 전인데, 이제 강남구랑 송파구 일대까지 이런 규제가 번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명확한 것 같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딱 생각해보면 삼성역 일대, 영동대로 지하 사업부터 해서 이제 마이스센터 이제 또 개발이 들어가죠. 이런 개발 호재, 그리고 GTX A 노선, C 노선이 강남구 일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호재가 집값을 올릴 것 같으니까 이제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규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많이 오르는 지역이니까 먼저 이쪽에 거래를 허가를 받게끔 규제를 해놓고 나서 나머지 지역은 또 추이를 지켜보겠다. 전혀 다른 방식의 지금 규제로 전환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있을 정도인데, 이거 뭐 계속 유지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뉴스가 있었는데 좀 지난 뉴스라서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이제 이번 국회에서 발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부가 누구 얘기 듣는 거 못 보셨잖아요. 뭐 잘못됐다, 불만이 있다고 해도 인정하는 것도 없고, 20번이 넘게 이제 헛발질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규제책을 내놓는다는 게 그 고집을 이제 어떻게 보면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전월세 시장을 한번 이제 또 충격파로 몰아넣을 것 같습니다. 이거 뉴스 아래쪽을 보면은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990년 당시에도 그때는 이제 전세 계약이 의무가 이제 1년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2년으로 늘리는 법을 이제 입법을 하고 시행을 하니까 89년에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이 30% 가까이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추려가지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 얘네가 원하는 게 뭐길래 어떤 규제를 거래 허가까지 맡아가면서까지 복잡하게 하면서 규제를 하고, 왜 없는 사람이 대출을 얻어서 집을 사는 걸 규제를 하고, 왜 전월세 시장까지 흔들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제가 따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전월세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전세가를 올리면 당연히 전세와 매매가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면서 매매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인데, 왜 이러는 걸지에 대해서도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고, 뭐, 시기가 아무리 안 좋다 그래도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는 걸 눈으로 목도하시니까 많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데,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 정도 투자를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면 굉장히 부끄러워하세요. 막 3천만 원밖에 없어요. 2천만 원밖에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거꾸로 여쭤봅니다. 이게 월급쟁이, 보통 저 같은 이제 직장인들한테 그냥 종잣돈 2천만 원 당장 어디서 좀 모아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니? 하고 물어보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돈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뭐 돈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 소득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벌고 적게 버는 사람은 맨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득이 적은 2천만 원, 3천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려면 이 한정된 자금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3천만 원이라는 돈, 2천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디든지 투자가 가능하고 이런 시기를 맞춰서 투자를 하신다면 큰 이윤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파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제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하고 싶었고 앞으로도 하고 싶습니다. 3천만 원짜리 투자처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이해를 잘 못하세요. 어디가요? 뭐 어디가 뭐 3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강남을 가셔도 3천만 원 이하로 투자가 가능하신 데가 많습니다. 믿어지시나요? 그냥 자료를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2019년에 그 서초동입니다. 그 교대 인근에 제가 어떤 다세대 주택을 봤는데 2019년에 전용 면적 29.2니까 10평이 채 안 되는 원룸 같네요. 뭐 분리형 원룸일 수도 있고요. 3억 900에 이제 매매가 신고가 됐어요. 근데 전월세를 보니까 2억 7천 정도네요. 그러니까 4천만 원 정도, 3,900 정도네요. 이때 당시에도 이게 갭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투자하시면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좀 거액이긴 하다, 4천만 원이.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싼 데를 알아봐 드릴 수도 있고, 제가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원룸이라고 또 안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팩트는 작년만 해도 이 전세가는 2018년 기준에 2억 7천이고 매매가는 2019년 기준으로 3억 900이었으니까 아파트 가격 엄청 뛸 때였거든요. 이 빌라가 덜 올랐다고 해도 한 1천만 원은 올랐을 테니까 3천만 원 정도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들 또 핑계 대신다고 그랬잖아요. 에이고 원룸이야, 뭐 원룸이 집이냐, 아파트만 올라가지 빌라 안 올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가 2018년 대비해서 올해는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매매는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제 모르는 겁니다. 가격이 안 올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래가 없어서 저희가 가격 체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잘 보면은 우선은 전세는 이제 바뀌잖아요. 뭐 세입자가 바뀔 수도 있고 전세 가격 상승이 뭐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 똑같은 다세대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년 만에 전세금이 1,350만 원 정도가 올랐네요. 그렇죠? 올라서 받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전세가가 1,350만 원 올랐다. 그럼 매매가는 상승을 얼마나 했을 거냐? 당연히 한 1,000만 원 정도는 올랐다.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3천만 원 투자해서 2019년에 계약하셨던 분이 올해 집을 내놔도 그럼 1,000만 원 오른 가격으로 내놓으면 또 거래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안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교대 인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위치, 비슷한 위치에 지금 내놓은 이 다세대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29제곱이었나요? 잠깐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9.2제곱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자, 20제곱짜리 빌라, 완전 원룸이겠죠? 3억 6,700에 지금 나와 있네요. 매물이. 빌라 또 밑에 거 보면 27제곱인데 좀 비슷한 평형입니다. 3억 7,800. 그 밑에는 이제 27제곱 똑같은데 더 비싸요. 4억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네요. 근데 매물 숫자를 보시죠. 많습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이 적어서 거래가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투자를 과감하게 했던 사람들은 3, 4천만 원 투자해서 2억, 뭐 3억 9백에 샀다고 하면 많게는 지금 1억 가까이 차익을 보고 있는데 안 움직이시니까,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투자를 안 하시니까 평생 이제 계속 이제 원망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는 거는 제발 좀 빨리 좀 움직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시장 흐름을 보면은 앞으로 전월세 가격이 더 올라가면서 밀어 올리는 것도 있고 개발 호재도 있고 나라에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돈이 너무 적어서 부끄러워서 상담 받으러 가기도 힘들고, 그럼 나는 뭐 어떻게 내가 알아봐서 해야 되는데 지식도 없고 뭐 떨어질 것 같고 어떤 일견에서는 또 폭락한다고 계속 하니까 떨어질 것 같고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데, 아니 현실을 그냥 보시면 한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1억을 남기는 세상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망설이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5천원 남은 거 아닌가요 지금 1년 만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또 작년은 작년이니까 그랬고 또 올해는 안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올해 또 뭐 5천만 원 1억이 또 내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투자 안 하시겠습니까? 그 근거는 확실한데 그 근거가 궁금하면 공부를 해보시고 상담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 좌절하고 계셔서는 답이 없다는 얘기죠. 우선은 찾아보시는 그 팁은 제가 여기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지금 나라 흐름하고 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조만간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고 왜 전월세 상한제 신고제를 하고 거래 허가까지 해가면서까지 이런 강력한 규제책을 쓰면서 얻는 게 뭔가 과연,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를 따로 분석을 해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그냥 부동산을 고르는 팁, 3천만 원 이하 부동산, 2천만 원 이하 부동산을 고르실 수 있는 팁을 드리도록 하는 시간이니까 잘 좀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다 이게 접목이 많이 되면 될수록 상승폭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냥 누구나 얘기하면 아는 동네를 우선 찾으시면 됩니다. 뭐 강남, 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뭐 서초, 모르는 사람 없죠. 용산, 모르는 사람 없고요. 이렇게 이름 있고 한 번쯤은 내가 모르는 동네가 아니고 들어봤던 동네다. 그런 동네가 있다고 하면 지도를 켜서 그냥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처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게 있는지, 어떤 업무타운이 형성되는 게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지. 근데 내가 부동산 가격을 알아보니까 전세 투자가 가능해, 갭 투자가 가능하다. 근데 뭐 당연히 아파트는 뭐 힘들겠죠. 금액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다세대라도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일자리는 나랑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떤 일자리, 큰 내가 이제 좋아하는 기업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일자리랑 새로 연결되는 지하철역이 노선이 생기는지, 그런 거를 한번 파악해 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을 한번 훑어보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도 인근에 그냥 실수요층들이 좋아할 만한 초중고가 인접해 있는 동네, 그런 동네 많습니다. 의외로 많고요. 그런 동네는 시장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이해를 하시니까, 그런데도 지금 눈여겨보시면 분명히 오를 거라는 제 예상이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런 네 군데가 다 적합한데 가보니까 동네가 너무 낡고 더러워요. 막 길도 좁고 막 어수선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다 쓰러져가는 건물들 집합체가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 동네에 그냥 내가 투자금을 적게 가지고 들어가려면 신축을 찾아야 되거든요. 최대한 전세금이 비싸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 동네는 아주 그냥 살기 힘들고 못 사는 동네 같은데 그 중에서 그냥 신축이 나와 있다.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어떤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뭐 9시 뉴스를 봤던 아니면 네이버 뉴스를 봤던 부동산 탭을 쳐가지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 싶은데 그 뉴스에 어떤 동네 이름이 나옵니다. 그 동네에 무슨 일이 있길래 왜 뉴스에 나오는지 꼭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 동네를 집중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굉장히 많죠, 내용이. 이 중에서 두세 개만 합당하다, 내가 고르고자 하고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 많은 8개 뭐 되는 이 조건 중에 두세 개만 부합하면은 충분히 찾아보시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곱 번째. 재개발이 지금 뭐 서울 거의 뭐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그 재개발 진행 중에 있고 이렇게 구역 지정된 데는 저희가 비싸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 인근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재개발 이뤄지면은 동네가 완전히 역변하잖아요. 그 역변하는 동네 말고 그 인근에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부수적인 어떤 이슈가 있는지 겹치는지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고, 여덟 번째입니다. 이런 거 찾아봤습니다. 찾아봤으면 제발 앉아있지 마시고 그 동네 가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차 몰고 가는데 서울 안쪽에 움직이는데 뭐 하루 이틀이 걸리겠습니까? 핑계를 대지 마시고요. 이런 두세 가지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면 돈이 1,000만 원이 있던 2,000만 원이 있던 3,000만 원이 있던 그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들어가 보세요. 그런 물건이 있는지. 나 2,000만 원밖에 없다. 뭐 저랑 상담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전문가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떻습니까? 부동산 업자 처음 보는 사람이고요. 2,000만 원 가지고 투자할 데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바쁘셔야 돼요. 이런 거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금이라도 움직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가야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상담 신청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상담 신청해가지고 아유 나는 안 되겠다. 이거 뭐 얘 말 못 믿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이슈가 생겼으면 가서 찾아보시고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최소한 현금 갖고 있는 것보단 나으니까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뭐라도 투자를 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게 안 되면은 이것도 다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알아봤는데 답이 없고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잘 못 알아듣겠다. 대체 네가 얘기하는 데가 어디니? 하시는 분들, 어느 현장에 가서 찾아보라는 거냐? 나는 귀찮아서 도저히 그런데 못 알아보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릴 때가 몇 군데 있죠, 당연히. 자, 3천만 원 가지고 그 이하로 부동산 투자하려면 부지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의 부지런함이라는 거는 자료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자, 우리 서울시 인터넷을 치면은, 네이버에 가면은 2030 서울 플랜이라고 치기만 해도 자료집이 나옵니다. 우리가 서울 플랜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환경이 개선되고 어떤 이슈거리가 생기고 뭐 노선이 확충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데를 다 적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적어놨고 지금 그 순차적인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가 곧 이뤄질 것 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좀 들여다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한양 도성이 있고 강남 영등포 여의도 이렇게 권역이 업무타운 권역 3도심이 묶여 있고 7광역 중심이라고 또 묶여 있습니다. 자, 12지역 중심이라고 묶여 있어요. 이런데 얘기 다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들어봤는데 안 움직였잖아요. 지금 뭐 재개발되고 있어요. 비싸서 못 들어가요. 그런데 말고 그 옆 동네에 가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고 그 옆 동네요. 그러면 투자금 3천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집, 내가 발품을 파는 만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그냥 가만 앉아있으면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들어가시면 오릅니다. 그럼 오르는 내용이 왜 궁금하냐? 그럼 오시면 됩니다. 저한테. 왜 오르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빌라 사면 빌라 가격 안 오르는데 빌라가 무슨 가격이 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 만약에 내일 구역 지정 돼가지고 재개발 발표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들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발표가 나기 전까지 어느 상황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현장을 가야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딱 심플하게 그러면 이 3도심, 7, 광역 중심, 지역 중심, 12지역 중심, 이게 뭐 어디냐?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업무타운. 3도심 안에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죠. 3도심을 위주로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개발, 재건축이 없더라도 내가 살고 싶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만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런 부분이 어딘지, 그리고 왜 오르는지 상담을 받으시면 되는 건데, 그 이전에 이 세 가지는 그냥 명심하시면은 이쪽하고 연계된 지역은 개발이 일어나는 거고, 그 개발이 일어나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고, 개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냥 당연히 그 일자리가 늘어난다거나 일자리까지 교통망이 확충된다거나 그 확충돼서 좋아지는 지역, 가격이 급상승하는 지역이 나랑 연계점이 있다 그러면 내 지역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의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거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2, 3천만 원밖에 없어서 내가 그냥 가만히 깔고 앉아있으면 무슨 상황이 바뀐다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회가 왔고요. 어떤 상황인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전세가를 올릴 거예요, 나라에서. 전세가를 올릴 거고요. 전세가 신고제랑 전월세 신고제랑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이 전세 가격을 올리는 진짜로 끝판왕 3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전세 시장이 급격한 상승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시죠. 전세가율 인상을 할 건데 지금 서울, 강남 중심으로 이제 아파트가 이제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서울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남의 빌라를 중심으로 이제 가격이 움직일 건데, 전세가율이 막 20, 30%가 올랐다고 했잖아요, 과거에. 그게 똑같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정책에 대한 충격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급격하게 단기간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 지금 강남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한 52% 정도 되거든요. 그럼 강남 가격을, 매매가를 전세가가 이제 따라잡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출 다 묶어놔가지고 우리가 돈을 빌릴 수 있는 명분은 전세 대출밖에 없는데, 그 전세 대출 가지고 다른 집을 못 사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세 대출 많이 받아서라도 나는 어차피 집을 못 사니까 전세를 계속 연장해서 살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대출은 많이 해줄 거고, 매매 대출이 금지됐으니까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세 대출은 많이 해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추격을 하고 그 갭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빌라입니다. 이 빌라는
이 매매가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떤 아파트 단지다 그러면 이제 KB 시세라 그래가지고 그 감정원하고 동시에 이제 들어가서 시세 조정 이게 시세를 이제 파악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그냥 단일 단지에 대한 평균 가격을 그냥 매겨버려요. 그리고 그 매긴 가격대로 공시 가격 비율을 정하고 이런 게 이제 시스템인데 빌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서울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체입니다. 평균 전세가율이 70%가 넘습니다. 현재.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간에 갭 투자를 금지시키겠다? 이것도 어불성설이지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아파트 살기에는 자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 3천밖에 없다 그러면 아파트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살 만한 주춧돌을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준비를 해서 여유자금을 더 종잣돈을 모은 다음에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다음 주택을 내가 진짜 필요한 주택을 살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세가율 70%인데 전세가율이 턱 밑까지 쫓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책이 바뀌고 이게 입법 예고를 하는 순간에 시장의 불안을 또 한 번 조장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집주인은 그냥 멀쩡하게 앉아가지고 소득세 폭탄 맞으면서 또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갱신이 안 되는 이 마지막 전세가 인상의 찬스를 안 놓치고 한꺼번에 다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 전세 가격도 폭등을 하지만 그 아파트조차 전세를 못 사는 사람들, 빌라 전세 사는 사람들도 전세가 폭등하면 대출은 나오니까 우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랑 그 빌라 매매가랑 전세가의 갭이 워낙에 작은 지금 아파트보다 현저히 좁잖아요. 좀만 더 돈을 빌려서 뭐 9억 이하, 뭐 6억 이하 대출 뭐 빌라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빌려가지고 사고자 하겠죠. 그냥 전세를 더 많이 빌리느니 전세 대출을 더 많이 받느니 빌라 시장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랑. 그러면 빌라 매수의 경쟁력이 분명히 경쟁률이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되는 게 전세가 상승하고 더불어가지고 당연히 빌라 매매가를 상승시키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아파트보다는 빌라 가격이 수익률 면에서 훨씬 더 낮지 않겠습니까? 그 와중에 빌라는 또 뭐가 가능하죠? 재개발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아파트는 뭐 재건축 지금 다 초과이익 환수 때리고 못하긴다. 뭐 실거주 2년 아니면 조합 설립 이전에 실거주 2년 안 하면 조합원 권리 안 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빌라 재개발 들어가면 무슨 그런 지금 제재가 나왔습니까? 나라에서는 공공 재개발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공공이 주도해서 서울 도심 안쪽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한 사항이에요. 그 팁만 알면은 우리가 2, 3천 가지고 그런 나라에서 얘기해서 팁을 줬던 재개발지에 선점 투자를 2, 3천 이런 소액으로 해놨다 그러면 3, 4년 뒤에 일을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구역 지정되고 이 상황에 따라서 전세 가격 올라가니까 매매가는 도망갈 건데 이게 만약에 구역 지정까지 돼버리면 뭐 로또 어떻게 뭐 사실 겁니까?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투자는 어떤 이슈가 있다 그러면 그것만 쫓아가서는 그 이슈가 끝나는 순간에 답이 없어져요. 근데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 어떤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역 재개발 될 것 같아요. 재개발에 꽂혀가지고 계속 재개발만 찾아다니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사람 심리고 사람 심리를 움직이는 거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어떤 발표 어떤 그 의미를 모르시면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나는 불안하면 파는 거예요. 팔아서 지금 이 정권 이렇게 3년 동안 유지가 됐는데 이 지금 중간에 팔아가지고 이득 보고 좋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정책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 소액을 가지고 열채 20채를 살 수 있는 또 여건이 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르고 지금 이렇게 남 탓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또 기회를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이 돼서 만약에 또 빌라 가격조차 급등을 하면 이제는 진짜로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부동산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걸 제가 빨리 준비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요. 앞으로도 뭐 공공재개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공재개발 들어가면 꼭 뒤따라오는 게 매매 허가제가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소개를 시켜드리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 지금은 무조건 서두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요. 이런 규제가 강력하게 나오면은 반사 이익을 받는 또 시장이 있어요.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심각하다. 갭 투자를 뭐 잡겠다. 뭐 지역을 묶어놓겠다 하면은 반사 이익은 그 주변으로 퍼져가거나 아니면 다른 시장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을 조장해 놓으면
어떤 사람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돈 됐잖아요. 이때까지. 갭 투자 하지 마라. 풍선 효과 날 거니까 여기 규제한다. 다른 사람 또 반사이익, 반사이익 받지 않습니까? 이게 풍선 효과라는 고급 단어로 우리가 취합을 해서 쓰는 건데, 자,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좋은 기회고요, 저희한테. 그나마 우리가 남들보다 아무 종잣돈이 없는 사람들보다 투자 여유가 있으니까 1,000만 원이 있는 게 작은 돈처럼 느껴지시냐고요? 아닙니다. 1,000만 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데 투자할 지역을 찾아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계획을 짜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또 길이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이제 뭐 마무리 시간인데 지금 3,000만 원밖에 없다고 좌절하면서 3,000만 원 통장에 넣으시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년 뒤에 한번 찾아볼까요? 얼마가 되는지? 한 200만 원 남을까요? 많이 좋았죠. 이거 적금을 쪼개가지고 붓는다고 해도 한 200만 원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 만약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시너지랑 맞물려가지고 3,000만 원 이하의 투자처를 우리가 찾았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빌라 사놓으면 3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이 시장이? 만약에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 재개발이 안 됐을지언정, 아까 전에 그런 어떤 이슈거리를 찾아가지고 내가 묻어놨을 때, 그러면 만약에 강남에 그냥 원룸 빌라를 사는데 3년 뒤에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저는 100% 확신하되 부동산 가격이 예금 금리를 한 10배 정도는 추월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정부는 민간의 매매, 거래를 금지해놓고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묶어놓고 나서 본인들이 재개발을 추진할 겁니다. 이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 굉장히 무자비하게 어떻게든 추진을 할 걸로 저는 보이는데, 공공재개발에 대한 팁을 몇 가지를 줬어요. 우리가 어디다 할 거다 라는 팁을 줬습니다. 첫 번째는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개발과 맞물린 공공재개발을 주도적으로 한번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가 된 거고, 이 역세권이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저희가 우리 동네 앞에 무슨 경전철 역세권이 있는데 이런 쪽이 아니라, 나라가 첫 번째로 주도하는 이 재개발 역세권이라는 얘기는 광역철도 노선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 광역철도 노선 인근에 어떤 큰 호재가 있다. 광역철도가 들어오면 당연히 업무타운이 형성될 거고, 상업지역도 추가 지정이 될 거고, 그 주변에 택시가 어떤 새로운 어떤 큰 높은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올 만한 여건이 되는 건데, 그 일대 자체에 공공재개발도 추가로 들어갈 거라는 이제 뉘앙스로 소스를 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는 역세권. 그래서 광역철도 역세권입니다. 두 번째, 준공업 지역입니다. 중공업 지역 용적률 얼마인지 다 아시잖아요. 왜 우리가 같은 땅을 사도 지목을 보고 지종을 보고 사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중공업 지역 용적률 상한이 400% 아니겠습니까? 이런 준공업 지역 내에 어떤 단층짜리 굉장히 부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공장이 있으면, 이 나라 입장에서 공장 이전을 도와주고 그 지역 일대를 어떤 용적률 상한까지 지을 수 있는 업무타운 형성이라든지 아니면 택지로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팁도 줬는데, 읽어보셨습니까? 예, 저는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팁을 주고 공공재개발을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눈앞에 보이고 있는, 우리가 이제 공공재개발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이제 재개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쪽을 우리가 알아보지도 않고 3,000만 원, 2,000만 원 가지면은 내가 무슨 부동산이냐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이렇게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없으면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당연히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셔서 상담 신청하실 때 제가 아무 무논리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유튜브는 다음 시간에 찍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는 지금 망설일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이번에 주택법을 다 개정을 할 겁니다. 이번 국회 임기 내에 거대 여당이 된 이제 여당이 전부 다 이제 과반이 넘어가니까 찬성만 하면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재개발 관련된 주택법 개정을 올해 안에 통과를 시킬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재개발은 당장 신속하게 내년부터 당장 실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넉넉고 있다가 지금 어떻게 상황이 변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더 이상 이제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는 이런 타이밍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눈을 키워서 어디에 선점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지 같이 공부하고 같이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뭐 큰 수익 노리는 거 당연히 좋습니다. 뭐 우리 집 지금 뭐 2천만 원 가지고 집을 하나 사놨는데 이거 뭐 재개발 된다 그러면 난 로또 맞은 거죠. 뭐 끝난 거죠. 그렇게 되면 인생 역전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시장 흐름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내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이 뭐 적어도 2배, 3배, 많게는 뭐 10배 차익이 날 수가 있다는 얘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시장이 지금 형성돼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으로 한탕주의를 한다. 그건 투기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노리고 내 투자금을 묻어놓고 뭐 3, 4년 뒤를 본다. 이거는 정상적인 전 투자라고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재빠른 움직임을 통해서 적어도 남들이 올라가는 상승폭은 나도 등에 업고 그 다음 타깃을 향해서 움직이는 어떤 준비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내용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얘기니까 시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뭐 상담 신청을 하신 다음에 시장 상황을 먼저 알아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상황이 어떤지 좀 이렇게 냉정하고 좀 독설을 섞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찍어서 영상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